세 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글자를 넣는 법, 이미지를 삽입하는 법, 도형을 그리는 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그 세 번째 강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키프레임이 가장 우선시되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일단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정사각형을 그려서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 쭉 있는데 내가 5초 동안 여기 보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 5초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5초 동안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트랜스폼 창을 열고 이 포지션, 위치 값에 대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 앞에 이 시계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콘을 누르면, 자, 여기에 점같이 생긴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0초 시작에서부터 5초까지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 시계 모양을 만들어서 키프레임을 생성하면 되고, 처음 생성은 이 시계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걸 눌러가면서 만들면 되는데요. 이걸 눌러가면서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자 0초에서는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했고 5초에 가서는 얘를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당기면 자연스럽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쭉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구나. 혹은 여기 타임라인 0초에 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컴퓨터 사양이 조금 이 애프터 이펙트를 돌리기에 버겁다거나 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컴포지션 창에서 미리 보기 창에서 이 보기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오토로 놓을 수도 있고 풀, 하프, 서드, 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은 해상도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고, 하프는 반만, 서드는 3분의 1만, 쿼터는 4분의 1만, 4분의 1의 화질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화질이 안 좋아지는 대신 플레이 속도가 빨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리얼타임, 이 시간의 흐름에 거의 동일하게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각형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리얼타임에 가깝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위에 얹어진 소스들이 많아지거나 뭔가 무거워지면 이게 뭐 쿼터로 한다고 해도 이 진짜 똑같은 5초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리얼타임에 따라서 이게 플레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조절해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얘가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나는 요렇게 포물선으로 하고 싶다 하면 얘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 이동 경로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이동 경로를 이 그래프, 여기 보면 요런 점이 있는데 요 핸들을 이용해서 요거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움직여 보면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앵커 포인트, 아까 저번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앵커 포인트가 나는 이 꼭지점이 기준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 이 앵커 포인트에 맞춰서 이 포물선이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된 소스의 이미지가 어떤 걸 기준점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염두에 두고 그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이동만 가능한 게 아니라 키프레임은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앵커 포인트와 로테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네모 모양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박스 모양처럼 약간 만들어 보고 싶다. 색깔도 좀 바꿔보고 이제 얘가 여기가 이제 기점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안에 인형이 평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를 로테이션을 그냥 돌리면 이게 가운데 지금 앵커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슉 하고 열려야 되니까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바꿔야겠죠. 자,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기고 자,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하고 1초로 이동해서 로테이션 값을 요렇게 짠 하고 바꾸면 요런 식으로 박스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요걸 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에 대한 거는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 시계 모양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퍼시티. 나는 어떤 아이콘이나 무엇이 천천히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1초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두 개를 생성해 놓고 이때는 100%여야 다 보이는 거고 처음엔 없어야 0%여야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다가 서서히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2초에 가서 다시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다시 2초에 가서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 쭉 움직이면서 보면 만들어졌다가 다시 없어지죠. 서서히. 이런 식으로 뭐 글자가 됐던 뭐 도형이 됐던 아니면 불러온 이미지가 됐던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조정해서 원하는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키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끝이 났고 그러면 아까 정윤 양이 궁금해했던 그래프가 아래를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만들어 보자는 건데 얘의 이제 트랜스포 값을 보면 지금 처음 그릴 때의 사이즈가 이게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100%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 D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똑같은 게 계속 복사가 되죠. 그래서 얘의 스케일들을 보면 이게 지금 다 100%로 맞춰져 있는데 이 링크를 다 깨고 뭐 얘는 80%, 얘는 70%, 얘는 30%, 뭐 얘는 8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이게 100%에서 87, 30, 뭐 70, 80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수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주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기준점이 가운데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엉망이 되니까 원했던 것처럼 이거의 앵커 포인트를 다 이렇게 아래 가운데 점으로 각각 다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추면 다시 이거의 스케일들을 조절해 봤을 때 80%, 40%, 30%, 뭐 28%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아래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쪼롬이 수치에 맞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문제는 이거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래프부터 늘어나게 해보자. 그럼 1초에 맞춰 놓고 이게 80%의 그래프
게 그 엔드점, 끝 키프레임이 돼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0초에 가서 얘를 세로를 0%로 맞추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얘가 다 올라온 다음에 얘가 다시 상승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1초 만에 커질 거면 2초에 가서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놓고 다시 여기서 0을 누르면 얘가 다 커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같은 원리로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쭉쭉쭉 그래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연 자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연을 받거나 요청을 받았을 때 제작이 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은 하지만 좀 그 질문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 같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키프레임 조작법을 알려드린 거고, 다음 강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키프레임 활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